우리 벽체로서 알루미늄 판을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석고보드는 합판에다 붙여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집안의 벽체에다가 이렇게 사방을 둘러놓으면 거기에 여름에는 어떤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냉기가 복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겨울에는 난방을 해놓으면 난방이 이렇게 냉기도 온기가 복사가 됩니다.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런데 알루미늄이나 기타 다른 금속도 되지만 알루미늄이 제일 그나마 단가가 좀 있으니까 되니까 그걸로 해서 이렇게 그 벽체를 만들어 주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걸로 이제 복사열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석고보드에다가 알루미늄 박을 이렇게 구조형 알루미늄 일부를 갖다가 붙이셔도 되고 알루미늄 박을 갖다가 이렇게 입히셔도 되고 그런 기술 구조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합판에다가 알루미늄 박을 좀 입히시거나 구조형 알루미늄 비닐을 입히시거나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벽지에다가 구조형 알루미늄 일부를 같이 결합을 시켜갖고 열의 복사를 만들어 놓은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고 장판에다가 구조형 알루미늄 일부를 덧붙여서 열의 복사를 이루고 뭐 부분적으로 들어가거나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모든 어떤 아이스박 어떤 스티로폼 구조에도 만들 때부터 이렇게 스티로폼에다가 구조형 알루미늄 가루를 좀 집어넣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스티로폼 만들 때부터 좀 보온이 열의 복사를 잘 될 수 있도록 냉기의 복사도 잘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만드셔도 되고 구조형 알루미늄 어떤 스티로폼이 있다 그러면 스티로폼 사이사이에 이렇게 비닐을 껴놓는 이렇게 큰 두꺼운 이거 스티로폼을 사이사이에 비닐을 껴가지고 여러 겹의 스티로폼을 만들어서 그러면 훨씬 더 온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니면 거기다 구조형 알루미늄 일부를 사이사이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스티로폼에다가 아니면 스티로폼에다가 단열재를 얇은 거를 이렇게 단열재가 종류가 뭐가 됐든지 두꺼운 스티로폼 여러 겹의 스티로폼 만들 때 단열재가 들어갈 수 이런 형태의 스티로폼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존의 단열 벽지 같은 이런 단열재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구조형 알루미늄을 같이 결합한 그런 단열재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벽체 구조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뭐가 됐든 화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석고보드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벽체를 구성하실 때 뭐 흡음재, 뭐 차음재도 괜찮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흡음재가 제일 나을 것 같고요. 차음재는 소리가 울릴 수도 있어서 흡음재를 같이 결합한 구조. 이게 그런 것으로 해서 벽체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어떤 석고보드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합판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판넬 구조로 들어가든지 모든 판넬 구조로서 벽체를 만들 때 판넬이 뭐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판넬 구조로서 들어갈 때 거기다 흡음재를 같이 결합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문에다가 에어층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그 에어를 뭐 자전거 이렇게 에어 집어넣는 것으로 에어를 집어넣어도 되고요. 에어를 집어넣어서 에어 창문을 만들 수 있는데 두 겹으로도 만들 수 있고 세 겹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람 넣는 데가 한 겹, 두 겹,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지퍼식으로든 뭐 찍찍이시든 열고 닫고가 가능하고 한 개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다 에어를 집어넣으면 거기다 에어층이 만들어져서 창문 쪽에 보온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집안의 양 벽면에도 가득하고 넣을 수 있고요. 이것은 축사 같은 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축사나 비닐하우스 에어를 집어넣어서 에어층으로서 안을 보온을 하는 이런 기술 구조도 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그 안에다가 뭐 열의 복사까지 원하면 거기다 뽁뽁이를 같이 에어층인데 뽁뽁이도 같이 결합한 구조도 있을 수 있고 구조형 알루미늄을 같이 결합한 구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닐에다가
구조형 알루미늄, 비닐이 바깥층에 있고 구조형 알루미늄이 그 안쪽에 있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도 있고, 그걸로 이제 축사, 그다음에 그 비닐하우스 이런 데서도 쓸 수 있고, 집안에 단열 창문에다가도 이런 식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비닐에다가 뽁뽁이가 안에 들어간 경우, 비닐이 그 뽁뽁이 안에 들어간 경우,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갖고 단열재로서 창문에다 설치하거나 집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추가로 이렇게 열의 복사를 노려 가지고 구조형 알루미늄을 결합한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비닐하우스나 축사 같은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폭시 제품에다가 뭐 천연 돌가루를 집어넣어 갖고 이게 좀 더 이렇게 색상을 많이 에폭시를 하거나, 거기다 이렇게 셀로판지나 기타 다른 반짝이 종류, 이렇게 셀로판지나 반짝이 종류, 아니면 그거보다 좀 고급스러운 소재를 섞어서 에폭시를 바닥을 환상적으로 만드는 상업 공간에, 상업 시설 공간에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받치게 자연빛이나 인공적인 빛이 비춰서 바닥을 환상적으로 만드는, 좀 조잡스럽게 만들면 조잡스럽게 나오고, 고급스럽게 만들면 고급스럽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폭시하고 벽지하고 결합한 구조, 에폭시하고 기박지 결합한 구조, 거기도 역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에폭시에다가 어떤 뭐라 그럴까, 어떤 변색되는 이런 것들을, 햇빛 같은데 약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면 코팅제를 넣어서 에폭시를 제조할 수 있고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에폭시하고 어떤 장판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에폭시 장판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그 창문에 집안의 어떤 판넬 부분, 모든 형태의 판넬 부분, 그 건축 내부의 판넬 부분에 구조형 알루미늄을 결합시켜서 판넬 만드시면 재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판넬 만들 때부터 구조형 알루미늄을 가루 형태로 집어넣어서 판넬을 만들 수도 있고요. 건축 소재로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 소재로서 어떤 시멘트를 각각 금색, 은색, 뭐 다양한 색으로 염색을 들어가서 시멘트 그런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시멘트도 염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뿐만 아니라 모래도 이렇게 금색, 은색, 이렇게 다양한 색 염색을 해서 좀 색깔 있는 시멘트를 만들 수 있고요. 그걸로 이제 보도블록도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환상적인 모든 색깔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다가 시멘트에다 천연 돌가루를 섞어주는 경우도 있고, 좀 약간 현무암 가루를 금색, 은색, 다양한 색 염색을 해가지고 현무암 가루를 섞어주면 구조적으로 단단하면서도 약간 가벼운 그런 벽돌이나 벽체 소재가 나올 수 있고 건축 소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무암 가루를 갖다가 이렇게 염색을 해서 가루로 만들거나 이 적당한 입자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쓸 수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플라스틱 판넬 구조는 이렇게 크기별로 이만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현무암 가루들을 또는 천연 돌가루를 붙여가지고 벽체나 벽돌 소재나 이렇게 붙이는 타일로 만들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되게 현무암 가루를 금색, 은색, 다양한 색 염색을 해갖고 가벼운 벽돌, 경량 소재의 벽돌이나 벽체를 만들거나 건축 소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넬에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가벼우니까. 아니면 판넬에다가 천연 돌가루 같은 것들을 붙여가지고 하시는 그런 기술 구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뭐냐면 투명한 이런 플라스틱 소재 안에 에다가 시멘트를 갖다가 색깔별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금색, 은색, 다양한 색으로 시멘트 모래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건축 외벽과 건축 내장 외장재로 사용할 수 있고요. 피스로 벽에다 박아가지고 이렇게 좀 더 다양한 건축 소재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전에 어떤 플라스틱 판 같은 구조에다가
원목을 무늬를 원목나무를 진짜로 이렇게 얇게 입혀줘 가지고 원목 패널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그래서 이렇게 원목 느낌을 주거나 또는 인공 무늬목 그것도 가능합니다. 뭐 길이별로 차용이고 그 야외 테라스형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그걸로 이제 플라스틱으로 제가 창문을 만든다. 그 플라스틱으로 플라스틱으로 제가 저기 방문을 만든다 그랬죠. 플라스틱으로 방문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원목 패널 같은 원목 쪽 이렇게 나무 실제 나무를 이렇게 입혀 가지고 원목 느낌이 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밖에서 문을 쉽게 깰 수 없도록 그런 구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가벼운 것에부터 뭐 이렇게 약간 무게감이 있는 거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어떤 방문, 이게 지금 현재 나무 방문이든 ABS든 뭐 어떤 소재가 뭐가 됐든 간에 방문 구조에 단열재를 집어넣어서 만든 방문 또는 현관문 같은데 이런 데도 단열재를 집어넣어서 만든 현관문 또는 어떤 창문 샤시, 그 샤시 부분에도 단열재를 넣어서 만든 샤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지붕의 판넬 구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장을 이어 붙여 가지고 이렇게 판넬이 있다고 합시다. 두 장을 이어 갖고 판넬이 있는데 이게 다 실리콘 하면 이렇게 부서지기도 쉽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약간 여기서 입체적으로 보자면 너무 과장해서 살짝 그리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까지 튀어나오지 않는데 조금만 튀어나요. 과장해서 그린 거니까요.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두 개를 피스로 접합해요. 그리고 이 사이를 어떤 실리콘을 하셔도 되는데 빗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캡을 씌워주는 거예요. 이게 가죠. 이게 판넬인데 두 개를 피스로 결합하면 물이 전혀 들어가지가 않죠. 그리고 위에 이게 피스 사이에 붙인 이 틈을 통해 물이 들어갈 수가 있으므로 물론 뭐 실리콘 처리하셔도 되는데 캡을 아예 씌워서 원천적으로 이것이 물이 안 들어가도록 그런 방식의 지붕 판넬을 만드시면 벽체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판넬을 양쪽에 살짝 튀어나오게 만들어주는 거. 이만큼 정도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만 튀어나와서 피스로 받고 이렇게 캡으로 씌워주면 완전히 빗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형태의 판넬, 지붕 판넬과 뭐 이렇게 판넬 종류가 뭐가 됐든 금속 판넬이 됐든 뭐 일반 뭐 어떤 형태의 판넬이 됐든 벽에도 이런 것을 쓸 수 있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 커튼을 제가 에어 커튼에 딱 뽁뽁이를 같이 달아줄 수도 있고요. 에어 커튼은 에어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공기를 집어넣으면 에어 커튼을 해서 축사에도 사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비닐하우스에도 집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에어 커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창문 같은데 이런 플라스틱 소재로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금속 소재로 해도 괜찮고 외부 침입이 쉽지 않게 발로 차도 이렇게 딱 이렇게 부서지지 않을 정도만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크기별로 이렇게 바람이 통하면서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게 그렇게 창문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차량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어떤 커튼도 이런 식으로 바람은 통하면서 외부에 잘 보이지 않게끔 커튼 만드시고 완전히 닫으려면 커튼 다른 방식으로 딱 닫아도 되고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또 어떤 물을 통제하는 곳, 뭐 수문이 됐든 뭐든 간에 금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이즈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금속 부분, 그러니까 어떤 물을 양수기 방식으로 빨아들여도 되지만 수문 같은 데 설치해 가지고 수량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이 통과하는 이런 정도를 이런 사이즈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이디어가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뭐 자동차 창문으로도 이렇게 딱 써가지고 바람을 통하면서도 잘 안 보이게 하고 다시 이렇게 또 커튼을 닫거나 이렇게 딱 닫으면 아예 안 보이면 되니까 그런 거 싫으면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어떤 식탁 만들 수 있다 그랬죠. 플라스틱으로 식탁을 투명 식탁을 만들거나 거기다가 안에다가 어떤 다양한 색을 집어넣어 가지고 플라스틱 제조를 해서 그걸로 식탁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면 플라스틱 투명 플라스틱이 되겠습니다. 투명 플라스틱으로 해서 거기 안에다 천연 돌가루 같은 거 집어넣거나 뭐 다양한 반짝이들고 집어넣거나 좀 이렇게 그 미술품처럼 가공을 해서 식탁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건축 내장재로 사용할 그 벽체로 그냥 간이 벽체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그거를 아예 불에 좀 취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불에 취약하면 유리 소경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 같은 걸 넣어서 화장실 같은 데도 벽체나 아니면 집안의 벽체라도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뭐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금색, 은색 다양한 수많은 색을 집어넣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잖아요. 반짝이 같은 거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셀럽판지나 기타 그보다 약간 고급스러운 거에서 이렇게 인공빛이나 자연빛을 받으면 환하게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이제 그런 식으로 플라스틱 창문을 만들어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창문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YTN에서 제 기술 하시더라고, 보도를 하시더라고.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주한미 대사관, 한국은행, 뭐 그 정부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광고를 냈었고요. 서울시와 인천시, 뭐 지방자치단체들이 광고를 많이 내셨어요. 서울시에서는 비상벨 시스템도 하시고, 플라스틱 창문은 YTN에서 보도를 했고, 서울시는 그냥 유리창에다 유리창을 덮으시는 거죠. 그걸로 뭐하러 합니까? 보석상 같은데 제가 이렇게 침입이 쉬워서 플라스틱 창을 하나 덮어쳐 놓자, 이런 뭐 일반 가정에도 되고요. 그다음 단열도 되고 그런 구조로 있는데 유리창을 덮어쳐 놓으려면 뭐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침입이 쉽죠. 유리창 깨면 되는데. 그래서 그 비상벨 시스템도 하시더라고요. 뭐 카이스트 같은 데도 광고하시고, 카이스트 대책에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광고를 하시고, 네이버, 구글, 인텔, 뭐 유튜브 신세계 그룹이죠. 하나 뭐 천무 수출하셨죠. 하나 그룹. 하나 영상 레이더도 제 기술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현대기아차 기술, 현대기아차도 자동차 배터리 격벽 시스템, 냉난방 시스템, 그다음에 비행체의 좌우 회전수를 틀리게 해주는 석유 방식이든 전기 방식이든 연료를 적게 주고 많이 주고에 따라서 속도를 좀 강중약으로 해서 조절하거나 좌우 회전을 이렇게 양쪽에 많이 주는 쪽으로 연료를 회전수가 더 많이 들어 그쪽으로 조향하는 이런 그런 기술. 그다음에 가변 프로펠러 밑으로 내려가거나 이루어질 때 이렇게 가변해서 이렇게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그런 기술도 사용하셨습니다. YTN의 보도나들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독일 업탄 비행체 업체 제 기술입니다. 자동용 배터리 2차 전지를 이어가지고 100개나 1000개나 이렇게 숫자를 해서 언어프 방식 가정용 배터리 만들 그것도 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적재산권 법도 있는데 그 YTN에 제 기술이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한두 가지 기술이 아니고요. 수십 가지 기술이 YTN에 지금 가득한 모둠 상태로 있는 상태. 내가 그들의 기업의 기술을 어떻게 알아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상수도의 어떤 좌표와 숫자 방식의 가로 세로 높이를 해서 그렇게 상수도 수리업체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파손된 데 어떤 크기도 이렇게 하시고, 원래 CCTV에도 이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를 찍어가지고 사람 얼굴 이렇게 눈 여기서부터 몇 센치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입까지 그 사람 인상차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인데, 사람 숫자도 셀 수 있어요. 사람의 어떤 가로 세로 높이를 해서 체중을 예상하거나 정확히 그 사람의 특징을 볼 수 있는 이런 방식인데, 양산시에서 하시더라고요. 원재센터에서. 이게 거기는 이 방식을 얘기를 안 했어요. 저는 제가 제 방식이라는 걸 알았죠. 실종된 사람 얼굴 찾는다 그래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얼굴을 정확히 가로 세로 높이 인상차기를 알아야지 찾죠. 그죠? 복장으로도 찾을 수 있지만은 CCTV가 모든 카메라 구조 또는 영상기기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위성 감시 장비를 위성에서도 이걸 하거나 망원경 구조에서도 하고 이렇게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하고요. 이게 이 방식으로 전 세계로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1cm나 0.5cm 단위로도 가능하고요.
전 세계 내비게이션 좌표 어처 방식의 전 세계 맵 지도를 만들 수 있고 공사용 상업용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을 때 서로 택시 회사다 그러면 서로 위치를 확인하거나 로봇에서도 서로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 되고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전파를 쏴가지고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도 될 수 있고 좌표 방식,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물체의 크기 이런 것들도 정확히 판별할 수 있습니다. 물체 크기를 가지고도 어떤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정확히 어디 지점에 거리에 있는지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도 제 기술입니다. 제 기술이 수십 개가 지금 수십 개도 넘을 것 같은데 YTN에 가득히 모두 물어보여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기술을 어떻게 해서 내 기술과 이렇게 똑같이 일치하게 다 있을까요? 참 어이없는 현실입니다. 네. 무법천재, 무법천재입니다. 지적재산권법이 엄연히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민사소송 따릅니다. 제가 외국에 팔았을 때를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술을 독점적으로 하고 싶어도 제 기술이라면 제가 그냥 공개적으로 쓰세요. 이 기술은 그러면 어떤 누구도 특허를 가질 수 없습니다. 또는 아무리 그쪽에 자기 기술을 할지라도 그렇죠. 다른 데도 다 만들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 기술이 아니라면 외국에 혹시라도 이렇게 팔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팔 때는 제가 이렇게 이쪽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플라스틱 창문도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플라스틱 창문을 고속상 같은 거 털리잖아요. 그래서 유리창 밖에다 플라스틱 창을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털리는 것을 파손을 쉽게 침입을 할 수 없게 만들죠. 유리창은 깨지기가 쉽고 침입이 쉽다. 플라스틱 창은 깨지기가 쉽지 않고 침입이 쉽지 않다. 그다음 이거를 지진 같은 이런 고층에서 이렇게 막 유리창 쏟아져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빌딩 같은 데는 큰일 나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리얼성을 갖추기 위해서 유리석엔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플라스틱 창을 제조하시고요. 안팎으로 코팅 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여기 플라스틱 창을 두껍게 하면은 골절질이 안 좋죠, 빛이. 그래서 여러 겹으로 이렇게 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이런 기술 구조를 택할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 창이 바깥에 있고 안쪽에는 유리창, 플라스틱이 바깥에 있고 안쪽에는 아크릴 창이 될 수도 있고요. 플라스틱 창 방탄필름, 플라스틱 창 방탄, 플라스틱 방탄필름 이래갖고 군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자동차 유리도 제가 플라스틱으로 바꿨으면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용으로 플라스틱 바꾸고 이제 거기다가 방탄필름처럼 이렇게 필름을 입혀주면 깨져도 쉽게 잘 안 깨져요. 그 플라스틱은 유리창은 쉽게 깨져도 자동차 사고 부딪혀도 안 깨진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뚫리지도 않고 그래서 방탄필름 같은 거나 기타의 단열 필름을 붙여놓으면 추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창호를 통해서 거기서 이렇게 사람을 안 다치게끔 그렇게 조치를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 때는 이렇게 피스 방식으로 이렇게 사이즈를 쟀잖아요. 사이즈를 기존에 거는 전문가가 와서 틀에다 끼워줘야 됩니다. 이제는 이것을 그대로 사이즈 재갖고 플라스틱을 재해서 창을 만들어 놓으면 피스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라이버를 이용하든지 피스 방식으로 잠그는 일단 다른 방식의 잠그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면 바깥에서 발로 차도 쉽게 못 들어오게 못 뚫리게 기존에 끼우는 방식은 바깥에서 발로만 차도 그냥 유리창은 깨지고 플라스틱은 쉽게 뚫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피스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든지 또 다른 방식도 있겠죠. 경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쉽게 전문가 도움 없이 창문 재단해서 막 끼우기만 하면 된다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창은 침입이 쉽지 않죠. 플라스틱 창엔 단열 필름, 투명 필름도 되고요. 플라스틱 창 투명 필름, 플라스틱 창 투명 필름 갖고 단열 구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플라스틱 창을 갖다가 디스플레이 장치로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플라스틱 창에다가 디스플레이 장치를 어떻게 만드느냐.
거기다 그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다양한 방법. 플라스 창을 이용해 가지고 얇게 어떤 내열 구조, 유리석형 코팅, 세라믹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디스플레이 장치로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사이즈에 상관없이 크게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TV 화면이나 또 다른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그다음에 그 어떤 가게에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플라스틱 그 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게에다 플라스틱 창으로 만들어 거기다가 광섬유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온사인처럼 광섬유를 해가지고 광섬유를 글자 방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광섬유를 배치해서 전기를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반짝반짝거리게 할 수도 있고 색깔을 광섬유선 자체를 했다가 색깔을 갖다가 금색은 다양한 색 환상적인 색깔을 많이 집어넣어 갖고 만들거나 셀로판지를 이렇게 가루 형태나 입자 형태로 해갖고 붙여가지고 셀로판지보다 좀 고급스러운 거 하면 좀 고급스럽겠죠. 그렇게 해서 수많은 환상적인 색이 비치게 할 수 있어요. 광섬유를 가지고 글자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림도 만들고 그걸로 이제 제가 보기엔 네온 사인을 대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개 붙여놓으면 되니까. 아니면 플라스틱 관을 이용해 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빛이 투과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광고판 만들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플라스틱 관에다 빛을 이렇게 다양한 금색에서 다양한 색깔을 붙여주거나 셀로판지나 그쪽에다 그 빛을 받으면 이렇게 셀로판지도 수없이 가루 형태로 이렇게 붙여나가고 하든지 이런 투명 플라스틱 관이라 할지라도 그 이제 빛을 거기다 투과해 좀 빛이 나겠죠. 거기다가 투명 플라스틱에다가 이렇게 셀로판지나 각종 여러 가지 가루를 붙여서 같이 이제 가공을 해서 만들 수도 있고 셀로판지를 좀 색깔로 집어넣어주면 불이 번쩍번쩍 이렇게 언오프 구조로 가면서 또 광고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크리스마스 추리 아시죠? 크리스마스 추리 방식으로 해서 그냥 아주 그 전구 작은 걸로 해서 구리판 연결해 갖고 글자나 이런 어떤 광고를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런 광고판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또는 어떤 발광 소자, 좀 단가가 좀 있겠지만은 발광 소자를 이용해서 디스플레이 장치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광고판으로도 사용하시고 간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아치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빗물 위에 판넬 내려보면은 빗물이 이렇게 있고 빗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빗물이 이렇게 있으면 빗물이 이렇게 빗물이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모여서 이쪽으로 모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게 그 어떤 기존에 직선으로 만든 데는 먼지가 많이 껴요. 그래서 이게 자꾸 막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물길이 빠르게 이쪽으로 흘러서 빨리 빠져나감으로써 청소가 되는 구조예요. 이런 형태의 지붕 판넬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벽돌 부분인데요. 제가 제기술 일부러 옮겨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벽돌 부분인데 기존 벽돌집은 항상 물이 새는데요. 이것을 가로 새는 오목한 한물 파가지고 일단 시멘 몰타를 집어넣어서 두 벽돌을 견고히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가로세로도 하셔도 되고요. 좀 더 견고한 어떤 결합을 위해서 여기가 물이 들어와도 이쪽으로 이 두 층이 있으므로 잘 지나가지 못합니다. 물도 잘 안 새고요. 위에 있는 지진이 일어나도 지진 같은 건물이 흔들림이 있어도 벽돌이 이렇게
시멘트가 견고히 매끄러운 상태에서는 잘 떨어지죠. 그러나 있고 홈을 파서 강하게 결합한 상태에서는 잘 안 떨어집니다. 이와 같은 기술 구조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있고 홈을 파가지고 결합한 구조도 그것도 제 기술이. 이걸 이제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모양을 통해서 이렇게 홈을 파서 시멘 몰타를 채워넣어가지고 두 벽돌을 견고히 결합시키는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이전에 어떤 그리고 아파트 같은데 이렇게 그 순살 아파트 나오시잖아요. 순살 아파트 나오는데 일단 아파트 기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기초를 지을 때 지진 내진 구조를 대비해 가지고 여기다 철골 넣고 콘크리트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심지처럼 박아놓은 이런 아파트 기초입니다. 아파트가 됐든 모든 건축물의 기초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는 가로로도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징 박아놓은 것처럼 할 수. 이 가운데도 이렇게 징 박아놓은 것처럼 하면 건물이 굉장히 견고해집니다. 내진 대비해서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 몰타를 이렇게 자갈화 시켜서 좀 더 단단하게 자갈처럼 사이즈별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런 자갈을 대신해서 이런 것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건축물도 견고해질 수 있고요. 자갈하고 같이 섞어줘도 되겠죠. 이거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 몰타를 가지고 자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 아스팔트 같은 거 만들 때 시멘트 몰타라고 시멘트 몰타를 금색은색 다양한색 결합을 할 수도 있고요. 아스팔트도 제가 이렇게 금색은색 다양한색 염색한 구조를 재기술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다양한 도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스팔트하고 이렇게 시멘트 자갈을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결합을 시켜갖고 견고한 도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스팔트에다 어떤 결빙이 잘 되는 이제 구조형 알루미늄을 갖다 같이 프로테이저를 결합시켜서 여기서 빛을 받으면 열이 생겨가지고 눈이라든지 결빙이 잘 해결되는 그런 아스팔트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스팔트를 만들 때 잘 미끄러지는 지역에 어떤 시멘트 몰타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가로 세로도 해도 돼요. 이렇게 가로로 이게 나머지는 다 아스팔트고 여기 부분은 시멘트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잘 미끄러지는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만드시면 뭐 오랫동안 해도 이게 패이면 안 되겠죠. 밑에 부분에도 뿌리가 넓게 있어가지고 이게 패이지 않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비탈길이나 이렇게 눈이 잘 쌓여도 이걸 잘 미끄러지는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콘크리트 부분과 아스팔트의 결합, 이 도로를 이렇게 만드시면 재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을 만들 때 이게 순살 아파트 이런 부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순살 아파트 부분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기둥이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거 지하 주차는 기둥이다 그러면 이렇게 철근을 넣어가지고요 가로 세로도 하셔도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가로에서 대남 매듭고도 만들고 일정 부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서 건축물을 이렇게 지탱을 잘 할 수 있게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순살 아파트를 보강할 때도 안에를 다 부수고 건축물을 할 수도 있지만 부수지 못할 때는 이렇게 이런 환자 부목되듯이 이런 구조를 철근 넣어가지고 가로 세로로 해가지고 건물을 좀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벽체 부분에도 이렇게 똑같은 기술 구조를 할 수 있어요. 벽체 부분에도 이렇게 벽 같은 데 있다 그러면 가로 세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그렇게 철근 넣어서 가로 세로로 이렇게 일반 대낮 매듭꽂이 만든 것처럼 두터운 부분을 가로 세로도 돼요.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서 무게를 잘 지탱할 수 있게 만들어. 이렇게 세로로 만들어주면 더 무게를 더 지탱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 보조가 되겠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살 아파트도 이렇게 되면 그렇죠. 좀 더 건물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네. 건물 자체를 이렇게 아파트를 부수지 못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지하 주차장이 이렇게 들어간다. 지하 주차장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입구 부분에 물길이 들어가지 못하기 위해서 하수도를 물길이 빠지는 하수도를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물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고 꼭 이렇게 모양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하 주차장에다 캡 씌워 들어갈 때 캡 씌워주면 돼요. 지하철 들어갈 때 캡처럼 캡 씌워주면은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건축 공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아파트에 물이 차는 그런 기술 구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물이 빨리 빠져나가지 못했을 때 그쪽에 그 밑에 그 상부로 드러나는 관을 하나 만들어서 물길이 흘러가게 만들어주고 거기는 약간 뚜껑처럼 이렇게 금속 뚜껑이든 뭐든 뚜껑을 닫으면 되겠죠. 이렇게 아파트에 도로가 있다 그러면 아파트에 이렇게 도로가 있다 그러면 그 양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길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물길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면 여기다 금속관이도 뭐 덮어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겠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물길이 빨리 빠져나. 기존에 하수도로에서 물 빠지는 거 별개로 이렇게 하시면 물이 추가로 잘 빠집니다.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DF 종류에다가 어떤 제가 너무 곰팡이가 잘 쓴다고 그러면서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액상 제제를 MDF에다 섞어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MDF 만들 때 플라스틱 판에다가 MDF를 같이 결합한 구조를 가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에어컨 모든 실리콘 구조, 실리콘의 종류에 상관없이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어떤 곰팡이 액상 제제 있어요. 그걸 같이 섞어서 실리콘을 만드시면 곰팡이 안 쓰는데요.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MDF 같은 데다가 천연 돌가루 같은 것들을 섞어주거나 이렇게 해서 뭐 새로운 MDF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속거보드 합판 구조에도 에어컨 살균할 때는 쓰는 곰팡이 액상 제제를 같이 넣거나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우리용 방수제,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속거보드나 MDF에 섞어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훨씬 제품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뭐 각종 비닐 계통이나 종이 박스 이런 데도 넣어드리고요. 모든 플라스틱 제품 이런 데 고무 제품, 금속판이래, 철판이래도 철근 모든 이런 데도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가스관, 수도 탱크 이런 데도 다 넣고요. 그다음 페인트, 그걸 칠하는 페인트에도 이것을 같이 넣어서 하면은 훨씬 더 우수한, 부식에도 우수하고 광택도 좋고요. 되게 좋습니다. 합성소면 실이라도 모든 실에도 만들 때 천을 염색할 때도 이와 같은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거나 또 이렇게 염색제, 미술 물감이라도 모든 염색 페인트, 모든 염색제 또는 도구맥 또는 이렇게 우드 스테인 이런 데도 그렇고요.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우수한 제품이 나옵니다.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철근 같은 거나 철판 만들 때도 넣으면 부식에 굉장히 튼튼하고요. 자동차 어떤 강판, 그다음에 배, 항공기 이런 강판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또 도색 구조, 체인트에도 들어가고 만들 때보다 강판에도 들어가면 되게 우수한 제품이 나옵니다.
플라스틱에도 고무에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인조가죽이나 천연가죽 할 때도 이것을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나 의류 방수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우수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잘 안 갈라져요. 그래서 자동차용 의자 만들거나 뭐든 소파 같은 거 만들거나 이렇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죽 혁지도 만들 수 있고 핸드백도 만들 수 있고 뭐 그런 여기다 이제 그걸 하시면 굉장히 광택도 좋고 거기 색상 염색을 할 때 염색제에도 집어넣으면 되게 우수한 특징을 가집니다. 거기다 이렇게 방수제, 의류 방수제까지 같이 넣어서 하시면 방수가 좀 더 되물어서 더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같이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중입니다. 생각중인데 비닐에다가 구조형 알루미늄을 결합시켜 가지고 하면 물이 잘 안 샌다 그랬죠. 고무 장갑이나 일단 어떤 이런 형태 장갑 이런 형태 장갑 구조에 구조형 알루미늄을 같이 넣어서 제조하시면 너무 더우면 이쪽 손가락이 너무 얼어 죽을 거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의 체온의 어떤 복사를 위해서 열의 복사를 위해서 구조형 알루미늄을 일단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럼 따뜻하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끝에다가 폴라포일리스 소재를 갖다가 이렇게 결합을 해갖고 이런 장갑 구조에 만들면 장갑 종류에 상관없이 가죽 장갑이든 그게 훨씬 따뜻할 것 같아요. 모든 장갑 종류에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서 제조하신다. 훨씬 따뜻하다는 거죠. 뭐 텐트 같은데 텐트 천 사이에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가지고 방수 구조를 만들어주거나 호루 사이에도 호루 같은데도 자동차 화물차용 호루 있잖아요. 거기에도 역시 화물차용 모든 천막 구조에도 같이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서 방수 구조를 완전히 만들어줍니다. 천막들 모든 천막과 텐트 이런 부분에도 완전한 방수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가방 만들 때도 이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방수 구조를 완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가방 천과 천 사이에 그렇게 만드셔도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에 내용물이 보호가 될 수 있거든요. 군용 어떤 배낭 같은데도 고정 알루미늄을 같이 넣어서 완전한 방수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모든 형태의 여행 가방과 모든 가방 부분에 이렇게 방수 구조를 고정 알루미늄으로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구정 알루미늄이 되게 단가도 싸고 괜찮아요. 구정 뭐 재난 당할 때 구정 알루미늄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텐트에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텐트 바닥체에다 에어를 집어넣어서 에어 매트식으로 결합된 이런 텐트 만드셔도 제기술입니다. 또는 이렇게 텐트 자체 이렇게 양옆으로도 이렇게 바닥만이 아니라 양옆에 이렇게 그러기도 에어를 집어넣어서 에어층을 만들어서 안에 보온이 되도록 하는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 침낭 이렇게 에어를 집어넣으면 침낭에 대해 접어 갖고 있다가 뭐 자전거 바람 나는 것처럼 집어넣으면 그 안에 뽕땅 들어가 잘 수 있는 에어 침낭 거기다가도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주면 이게 좀 더 따뜻하겠죠. 뭐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모든 침낭 구조에다가도 고정 알루미늄을 같이 넣어서 만드시면 이렇게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기존의 모든 침낭 구조에다가 에어 매스들, 에어를 같이 집어넣는 경우로 해서 침낭이 뭐가 됐든 간에 에어층을 바깥쪽으로 하셔도 되고 안쪽에다 하셔도 되고 에어를 집어넣으면 에어층이 추가로 형성된 따뜻한 그런 침낭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어를 어떤 에어를 갖다 집어넣어 비닐에다가 에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비닐을 이렇게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단 식이 갖고 에어를 집어넣을 수 있게 하는 비닐을 만드셔 가지고 거기다 에어를 집어넣어서 박스 같은데 넣어가지고
에어층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그 비닐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비닐 소재든 뭐 다른 소재든 괜찮습니다. 뭐 진공팩 만드는 소재도 괜찮고요. 예, 예.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안에서 그걸 가지고 할 수 있고요. 구정 알루미늄을 아이스박스 같은 거죠. 아이스박스나 보온병, 보온 어떤 갖고 다니는 도시락 이런 데다 구정 알루미늄 넣어가지고 안에 따뜻한 열이 있다 그러면 그걸 열의 복사를 이루거나 아이스박스 같은데 냉기의 복사를 이룰 수 있죠. 또는 이거 구정 알루미늄을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 또는 이렇게 뭡니까 에어컨 같은데 넣어가지고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거기에서 열의 복사가 나온다는 거죠. 일반 알루미늄 박하고는 또 틀려요. 예, 구정 알루미늄은 또 틀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불 구정 알루미늄 이불을 가지고 이제 그 발에 땀을 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양말 구조형 알루미늄 안에 넣은 양말, 그다음에 장갑 이런 것마다 수면 이렇게 해서 손방 수정되는 증환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요식으로 해가지고 옷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땀복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니면 일종의 찜질방 옷, 이렇게 입는 옷인데 찜질방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기요 방식으로 해갖고 상하이 이렇게 한꺼번에 딱 들어가서 땀을 뺄 수 있는 이런 기술을 보여줘도 방수하면 더 좋겠죠. 네, 방수 그러면 뭐 칫솔 닦기만 하면 되니까 빨지 않아도. 같이 뭐 그런 전기요 방식으로 해갖고 장갑 이렇게 양말 만드셔도 되고요. 같이 만드시면 제일 좋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다르면은 배터리는 이제 이런 걸 달아가지고 옷으로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이고요. 군에서 어떤 깔깔이에다가 구정 알루미늄을 깔깔이에 나왔던 그런데 뭐 어떤 뭡니까 판초이 거기다 구정 알루미늄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딱 이렇게 보온이 될 수 있는 너무 많이 넣으면 답답하더라고 숨막히게 그래서 적절한 프로테이즈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보온 소재로서 판초이 추워요 겨울에 엄청 춥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신발 부분 군화나 등산화 모든 신발 부분 얼어 죽잖아요. 다리 추워 동상 걸리 그러니까 군에서도 춥거든요 밖에서. 그때 이제 구정 알루미늄을 안에 넣어가지고 방수 구조도 되고 열의 복사를 만드는 그런 신발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든 등산 배낭과 모든 군의 배낭 부분에도 구정 알루미늄을 집어넣어서 방수 구조를 만들 여행용 가방 모든 형태의 가방에는 이게 다 될 수 있어요.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불 만들 때 이불천 구름섬, 이불천 구름섬, 일본천 구름섬 이런 형태로 해서 만들면 가볍고 또 따뜻한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침낭도 이와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옷도 같이 만들 수 있어요. 옷도 그렇게 천 구름섬 충전자가 뭐가 됐든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따뜻한 보온 옷을 만들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말이나 장갑도 만들 수 있고 모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항공담요에서 이렇게 덮잖아요. 그러면 가슴 부분과 배 부분만 이렇게 구름섬이 들어있는 그런 항공담요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무릎 담요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굉장히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네. 그다음에 에어 침대, 에어 침낭 아까 얘기했죠. 그다음에 에어 텐트 살 데가 없이 에어를 집어넣으면 삼각형 형태나 사각형 형태나 한 사람 딱 들어가서 텐트 할 수 있는 차박도 좋고요. 차박할 것도 좋고 에어만 집어넣으면 살 데 없이 딱 벌돌 말고 다니다 탁탁탁 집어넣게 텐트가 완성된다. 괜찮지 않습니까? 2인용도 있을 거고 3인용도 있을 수 있고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침낭보다는 약간 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 어떤 생수팩 있잖아요. 생수팩 아니라 온라인에서 물건 시키면 얼음팩 오잖아요. 냉각팩. 그러면 거기다가도
안쪽에 구조형 알루미늄을 집어넣어주면 얼음이 오래 갑니다. 네, 그런 형태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부러 제가 제 기술을 언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캠페인송이에요.